네, 이번 문제는 2021년 시행한 3월학평 3번 문항입니다. 자, x가 0부터 2파이까지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이런 거 좀 잘 체크를 해놓으실 수 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sin 4x는 2분의 1을 만족하는 실근을 구해라가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물론 이제 근을 구할 수도 있겠죠. 2분의 1이라는 어떤 특수한 숫자 때문에 특수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거 만약에 3분의 1이면 어떡할 거야? 그쵸? 이거 만약에 4분의 1이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근의 개수로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y는 sin 4x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이 되겠죠. 그쵸? 요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생각을 하자라고 네, 항상 연결지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교점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특히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가 나왔을 때는요. 첫 번째 스텝은 항상 주기부터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주기가 얼만데 원래 사인 주기는 2파이가 될 건데 거기에 x 앞에 있는 개수 4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 주기는 이제 오히려 반비례 관계가 됐었죠. 그쵸? 그래서 주기가 얼마다? 얘는 2분의 파이예요 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in x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자, 그리는 방법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은 잘 살펴보세요. 자, sin x 그래프 한 덩어리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근데 그 한 덩어리가 사실은 원래는 2파이에서 끝났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주기가 2분의 파이라는 것을 구하고 왔잖아. 맞죠? 그래서 이 한 덩어리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2파이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또 한 덩어리, 얘는 얼마, 얘는 파이, 그다음에 또 한 덩어리, 얘는 얼마? 2분의 3파이. 그다음에 마지막 한 덩어리 더 어디까지 와요? 2파이까지 왔겠죠. 네, 그래서 요 그래프가 바로 y는 sin 4x 그래프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랑 누구랑? y는 2분의 1이요.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 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개수 세주면은 여기서 한 개, 2개, 3개, 4개. 사실 8개가 답이다 라고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얘가 만약에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가 아니라 막 4파이 아니면 뭐 6파이 아니면 200파이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점의 개수 셀 때 규칙성을 좀 보면서 개수를 세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금이야 뭐 사실 3번 문제여서 굉장히 쉬운 문제긴 했지만 우리가 응용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성을 찾을 때도 좀 주기를 기준으로 한 주기에 2개씩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덩어리들이 몇 덩어리들이 생기니까 하나, 둘, 셋, 네 덩어리들이 생기는 거니까 2개 곱하기 4개가 돼서 8개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이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2021년 3월학평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고요. 이거 너무 많이 틀렸어요. 생각보다. 쌤이 이제 현장 강의 친구들이랑 한 명 한 명씩 이제 시험지 가지고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4번을 틀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네, 부호 실수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이 안 곱해서 틀린 그런 실수한 친구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또 한 번 교훈을, 네, 우리 쉬운 문제라도 다시 한번 보고 가자. 사실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2학년도 예비시험 문항에서도 요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적분 내용이 2번이었었나? 여기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칭인 구간이 등장을 한다. 자, 이 개념은 대칭인 구간이 등장했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좀 따지고 가면 좋냐면 얘가 우함수인지 혹은 기함수인지를 따지고 가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네, 계산 그 자체가 되게 편해지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특히나 이 기함수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적분해주면 얼마가 됐었어요? 기함수는 홀수차 수로만, 우리가 지금 수투니까 다항함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홀수차 수에서만 다뤄지는 함수가 될 거고요. 그때는 얘네들이 0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요식도 지금 잘 보시면 대칭 구간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꼭 작으라는 법은 없어.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 아래가 꼭 작고 위가 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네, 어찌됐건 홀수차 수에는 어차피 0으로 날아가 버릴 거란 말이야.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남는 계산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3x제곱 얘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건데 헷갈리면 여러분이 정적분 성질 이용해서 편한 형태로 바꿔 놓으세요. 네, 바꿔 놓는 대신에 위끝, 아래끝 바뀌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함수? 이번에는 우함수입니다. 얘는 우리가 다항함수에서는 짝수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거는 반땡만 계산하고 이왕이면 반땡 계산할 때도 음수인 거 날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다시 몇 배를 해줘야 된다? 2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하면 끝인 거지 뭐.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우리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3도 앞으로 빼버릴까? 괜찮아요? 아니면 이렇게 바로 가도 돼요. 3x제곱 적분하기 너무 좋잖아. x 세제곱. 그렇죠. 네, 그래서 0부터 2까지 해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 갖다 집어넣어주면 8이 돼서 정답은 마이너스 16이 되겠구나. 네, 이 4번 문제 꼭 실수하시면 안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2021년 시행한 3월학평 5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얘도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서는 극한값을 읽어내는 그런 문제가 될 건데 여기서 또 이제 긴장하는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좀 많이 하냐면 실제 시험 상황에서요. 이런 애들이 이제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을 구해줘야 되는데 2의 막 자극한을 구해주고 막 이럽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실수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 긴장하더라도 이런 거 좀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죠. 마이너스 2, 2를 포인트로 갈 것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우극한 오른쪽으로 와. 그럼 얘는 함수값이 어디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냐? 얘는 2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요 값은 얼마고?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얘는 2를 기준으로 2의 좌극한 왼쪽에서 가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얘는 3으로 갈 거야. 괜찮죠? 네, 그래서 2개 더해 주시면 정답은 5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우리 2021년 시행한 3월학평 6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죠.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함수가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싶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찾아봅시다. x가 3보다 작아. x가 3보다 작았을 때는 이런 분수식의 형태의 함수가 될 것인데 분수식의 형태에서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죠. 그럼 얘가 항상 연속이 되려면 분모가 뭐만 아니면 돼요. 분모가 0만 아니면 돼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정의가 안 돼. 이 분모가 0 되는 건 우리 숫자에서 다루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연속 조건의 첫 번째 조건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는 항상 그 점에서 뭐가 돼야 돼? 항상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요 조건조차도 아예 위배되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연속이 아니겠죠. 하지만 x가 3보다 작았을 때는 절대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3보다 작으면 얘는 항상 연속이요. 좋아요. 또 얘도 마찬가지로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런 분수식의 형태가 될 것인데 얘도 그렇죠. 분모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 빼기 2는 절대 0이 될 수 없거든. 저거 0 되는 거 딱 2밖에 없거든요. 근데 2는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도 요 함수는 항상 연속입니다. 연속인데 우리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싶어. 그럼 이제 불연속이 될 것 같은 후보가 딱 하나 있죠. 누가 있죠? 걔가 바로 이제 3이라는 값이죠. 물론 3보다 크고 작거나 같으면 항상 연속이지만 3에서 연속이진 잘 모르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우리 3에서의 연속성을 따져주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x가 3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뭐랑 똑같으면 돼요? f3과 똑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3을 갖다가 극한을 보내겠다는 얘기는 x가 절대로 3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건 사실 암묵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따지는 거죠. 3의 우극한 값이랑 그 다음에 3에서의 좌극한 값이 서로 뭐 해야 돼? 얘들이 같아야 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가 3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는 누구를 가지고 올 거예요? 3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요 함수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얘는 x-2분의 2x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3 갖다 집어넣어 해보니까 1분의 얼마? 7이 될 거고 그 값이 사실 이제 f3이랑 완전히 똑같은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 두 개씩만 살펴봐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3보다 작은 쪽에서 오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식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3분의 누구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걸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걔가 7이면 되는 거겠네.
맞죠?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극한에 대한 성질. x가 3으로 가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냐? 얘가 0으로 가. 그럼 얘가 전체 극한값이 수렴을 하고 있네. 그러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얘도 0으로 가야 돼. 괜찮죠? 네. 그래서 3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이 돼서 우리가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값이 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줘도 되지만, 쌤이 요즘 요거는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서 우리 로피탈을 좀 이용해서도 가볼게요. 그래서 로피탈을 좀 이용해 주시면은 로피탈 법칙을 쓸 때는 일단은 0분의 0꼴인지 좀 확인을 하시고요. 실제로 로피탈 법칙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고등 과정에서 기억할 만한 로피탈 법칙은 0분의 0꼴이면서 분자를 미분합니다. 그 다음에 분모도 미분을 해줘요. 미분을 해주고 거기서 반드시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이 3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거잖아요. 3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존재해야 돼요.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원래 구하려는 그 극한값이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집어넣은 값과 똑같다라는 결론이 바로 로피탈 법칙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우리가 어떤 방법적인 거고 왜 그런지 지금 모르잖아.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한 번쯤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계산의 결과를 좀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7이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고 1이 될 것이고 1 갖다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b 값은 얼마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거니까 문제에서 a 빼기 b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정답은 13이 되겠구나 라고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 방법대로 안 갈 거다라고 한다면 b를 다시 갖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다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ax에 b 대신에 요거 마이너스로 3으로 묶이면은 a 플러스 3이 되는 거겠죠. 얘는 볼 것도 없어. 무조건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x 빼기 3을 무조건 인수로 갖고 있게 됩니다. 우리 아까 3 넣었을 때 0 갖다 나온다는 얘기는 3이 근이 되는 거거든. 맞죠? 네, 그래서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x 편안하게 인수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빼기 3이고요. 여기 a 더하기 3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식 자체는 x 빼기 3에다가 그 다음에 x 플러스 a 플러스 3 나누기 그리고 x 빼기 3 약분 그 다음에 3 갖다 집어넣어. 사실 이제 그 과정이 아까 우리의 과정에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3 갖다 집어넣어주면 실제로 얘도 얼마니까 6 더하기 a가 7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석적으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로피탈 법칙을 조금 이제 알 것 같아. 그리고 그 조건을 만약에 쓸 거라면은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네. 분모 분자를 미분해서 3 갖다 집어넣어. 우리가 구하려는 극한값,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들이 반드시 존재했었을 때만. 존재하는 값이 있었을 때만 원래 극한값이랑 똑같다. 네, 이게 로피탈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문제는 3월학평 7번 문제입니다. 2021년 시행한 문제고요. 일단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N1부터 C까지 AN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AN이 어떻게 주어졌나 봤더니 N이 홀수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N이 짝수면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필요한 관점이 뭐냐면 수열은 여러분 함수입니다. 함수고요. 얘가 우리가 마치 표현을 이렇게 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fn. n을 갖다 집어넣은 어떤 함수식의 형태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n이 홀수면 1, 3, 5, 7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기다가 n 대신에 홀수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짝수가 돼버리면은 2, 4, 6, 8 이런 애들은 여기다 갖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구하고자 하는 게 1부터 10까지 정도니까 그래서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어디까지 A10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네, 뭐 실제로 이거 다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학생들 보니까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구하고 10개 정도야 뭐 신나게 해서 하는 건데 100개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정석적으로 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 응용되더라도 풀 수 있는 풀이가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못 풀겠으면 하나씩 넣어주기만 되는 거지만 100개 나오면 사실 100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n이 홀수다. 멋있게 2k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단 k는 뭐부터? 홀수니까 1부터 시작할 거예요. 1을 갖다 집어넣어야지 n이 1에서 시작하게 될 거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그때 AN은 뭔데? 그때 AN은 N 대신에 얘를 갖다 집어넣어. 그래서 2K 빼기 1이 들어가는 거겠죠? 얘가 갖다 집어넣어주고 거기다가 1을 더하래. 1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나누기 뭐를 해줘? 2를 해주자라고 이 FN을 약속을 한 거예요. AN식 자체를. 그래서 마이너스 1 날라갈 거고요. 2K 제곱해주면 4K 제곱에다가 이 반땡 해주는 거니까 2K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단 얘는 언제였을 때 n이 2k 빼기 1 이런 형태였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이번에는 n이 짝수였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n이 2k 같은 거죠. 역시나 k는 1, 2, 3, 땡땡땡 이렇게 가야지 가장 작은 자연수인 2부터 출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그때 AN은 어떻게 생겼는데 그때 AN은 n 대신에 2k 갖다가 집어넣어. n 대신에 2k 갖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하라는 대로 하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곱을 하고 나누기 2를 해. 그 다음에 n 더해주고 거기다가 또 1을 더해줘.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좀 식을 정리해 주시면은 얘도 역시 4k 제곱에서 1을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2k 제곱에다가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생기겠구나.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1, 4, 5, 7, 9 이런 애들이 지금 홀수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그래서 시그마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K는 1부터 1, 3, 5, 7, 9 그런 애들 나오려고 한다면 여기 이제 A, 2K 빼기 1이죠. 홀수 번지니까.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능? 9까지 나와야 되는 거니까 5가 되면 되는 거겠죠. 2, 5, 10에서 1 빠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짝수 번째만 다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K는 1부터 어디까지? 얘는 이제 A, 2K 형태가 오게 될 것인데 얘도 어디서부터? 1부터 5까지 와야지 10까지 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팅해놓은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얘가 얼마? 2K 제곱이었고요. 얘가 얼마? 얘가 2K 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이었었어요.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앞에 있는 게 뭐하잖아. 완벽하게 같으니까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1부터 5까지 합쳐버리면 여기 앞에는 2K 제곱이 있었고 뒤에도 2K 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 이렇게 왔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계산해주면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K는 1부터 5까지 우리가 제곱 공식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K 공식도 알고 있고요. 상수야 뭐 나중에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4 곱하기 6분의 K 제곱 공식 합니다.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11. 그 다음에 2배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1이 몇 번 더해지고 있냐? 5번 더해지고 있겠죠. 그래서 더하기 얼마? 5 이렇게 갖고 와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약분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약분시킬까? 괜찮죠? 그러면 4, 5, 20에다가 10을 곱해주면은 220 플러스 30. 그 다음에 5가 돼서 정답이 얼마다? 255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7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막 계산을 하려다가 시간을 많이 소요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시간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수열은 좀 함수처럼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일반화 세팅하는 거 수열을 다시 재배열시키는 거죠. 홀수 번째항들이랑 그 다음에 짝수 번째항으로 다시 재배열시키는 요 연습들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이번 문제는 이제 2021년 시행한 3월학병 8번 문항입니다. 역시나 기본 문제고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곡선이 주어졌고 y는 k라는 직선이 주어졌을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식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이런 곡선이 있고 네, y는 k라는 직선이 있을 때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라는 요 3차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k라는 직선이 만나고 있었을 때 걔네들의 무슨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이 실근의 개수도 3개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교점이 3개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그래프를 좀 제대로 그려줘야 돼요. 요런 함수 y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하나랑 그 다음에 y는 k라는 요 직선 간의 위치 관계 볼 겁니다. 그 왼쪽 식을 좀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해주게 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3배로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그 다음에 인수분해해주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했던 3차 함수 그냥 이렇게 생길 거고 요런 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런 지점이 이제 3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런 극대와 극소값을 정확하게 찾아줘야지 K의 범위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K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교점이 1개밖에 안 돼서 탈락.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접해도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있으면 또 교점이 1개밖에 없으니까 탈락.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해도 얘도 탈락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3개의 교점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직선이 지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얘기는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y는 k라는 직선이 놓여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값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어.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마1, 마3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요? 5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3 갖다 집어넣읍시다. 함수값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요. 3 갖다 집어넣어 해주면은 27 마이너스 3, 3, 9, 이거 다 지워지네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7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27인 거야. 그래서 K의 범위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27보다는 뭐 해야 돼요?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얘보다는 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K의 최대값, 정수 K의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돼요? 정수니까 최대는 4가 되겠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7보다는 지금 커야 되는데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26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2개를 뭐 하자? 2개를 빼주자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0이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답 구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에서 어렵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개념 하나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3차 함수고 지금처럼 이렇게 직선이 등장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직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즉 미지수가 여기 있죠. 상수항이 미지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쉽게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만약에 이런 K 같은 게 뭐 요런 데 이제 섞여 있었다. 막 KX다. KX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 2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지수가 X랑 같이 걸려 있는 요런 상황에서는 이 방법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자, 어떤 개념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냐면 3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극대극소값을 좀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교점의 개수가 2개다라고 한다면 저 상황에서 우리가 다 이제 0을 넘겨버리는 거야. 만약에 미지수가 K 같은 데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뭐 kx는 2 이렇게 될 건데 얘 넘겨서 0 이렇게 만들자고요. 그러면 얘는 y는 요런 3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이제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근의 개수죠. x축과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점의 개수가 2개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걸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여기 좀 조금 올라갔는데 이렇게 극소에서 걸리는 이런 2점을 갖는 상황이 되겠죠. x축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다는 얘기는 극대나 극소 둘 중 하나가 0이에요. 그 상황은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 되면은 교점이 몇 개다? 2개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교점이 1개.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1개죠. 그래서 교점이 1개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극대랑 극소가 둘 다 음수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x축보다 다 위에 있는 거니까 그때는 극대와 극소가 둘 다 양수 이렇게 돼요. 그 얘기는 극대랑
극소값의 곱이 항상 무슨 수가 되는 거? 양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거 찾아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봤었던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상황은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고 있어야 돼. 그쵸?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극대는 양수고 극소는 음수가 되겠죠. 거꾸로 3차 함수가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되더라도 이때가 음수, 이때가 양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로 부호가 항상 반대로 될 거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만약에 3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극대와 극소값의 곱이 음수가 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긴 했지만 개념까지 같이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풀이방법 자체는 이런 미지수가 상수항에만 걸려 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거고, 근데 만약에 미지수가 이렇게 x랑 같이 걸려 있었을 때는 이 방법, 이 개념도 한번 떠올려서 공부를 해주는 것을 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우리 2021년 시행했었던 3월학번 16번 문제입니다. 자, 곱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죠. 자, fx 곱하기 gx의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주자.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자. x는 0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주자.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분해줘야 되는데 곱미분 거니까 좀 조심해줘야 되죠. 곱미분, 미분 어떻게 해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0에서의 미분계수인 거니까 여기다 0 갖다가 집어넣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 지금 보시면 G형은 바로 얼마? 2가 될 거고요. F형 바로 얼마?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F'0 구하기 위해서는 F를 미분해줘야 돼요. F'X는 4X 더하기 5가 돼가지고 얘는 얼마? 5. 그 다음에 G'도 가로 할게요. 네, G'X는요, 요거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거기다 0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오, 좋네요. 0부대 해버리죠. 네, 그래서 뒤에 거 날라가니까 우리의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거는 거의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췄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계산해 주는 거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번 문제는 2021년 실행한 3월 학평 1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은근 되게 많이 틀려가지고 쌤이 이제 실수했던 친구들 n의 개수 구하는 거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실수를 되게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 잘 읽어주셔야 되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나와 있고요. 2차식의 요 변수가 이제 x죠. 얘네들이 모든 실수예요. 이런 것들 까먹지 마시고 그냥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것뿐이야. 근데 거기에 로그가 들어갔다고 쫄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어떤 실수 값입니다. 어떤 상수 값이에요. 네. 그럼 우리 이제 했었죠.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이런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고 싶어. 근데 이런 그냥 개수에 로그라는 실수 단위가 들어간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었죠? 이거 아래로 불러오는 이런 2차 함수가 0보다 항상 붕 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무슨 식? 판별식. 실근이 없어. x축과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바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자, 짝수공식 갈게요. 반의 제곱. 로그 2의 n의 제곱 마이너스 3 최고차항 계수 3 그 다음에 ac 해주면 로그 2의 n 얘가 음수다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자연수 범위이기 때문에 로그 2의 n이 n 같은 게 1이 돼버리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막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같은 거 있다고 해서. 그래서 조심하시고 로그 2의 n으로 묶어줘요. 그래서 로그 2의 n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차 부등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헷갈리면 이런 애들 그냥 막 t 같은 걸로 보시면 t에다가 t 빼기 3 곱한 게 음수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t 로그 2의 n이 뭐랑 뭐 사이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럼 n은 2의 0제곱보다 커야 되고요. 2의 3제곱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1보다는 크면서 8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다 구해놓고 개수 6개, 7개 이러시면 또 안 됩니다. 네, 1이랑 8은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2, 3, 4, 5, 6 정답 몇 개가 되겠다. 얘는 6개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요. 3월 학평 2021년 시행한 18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라지 fx가 있어요. 라지 fx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연속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라지 fx가 연속 함수인 거고 그거의 도함수를 우리가 스몰 fx다라고 약속을 하재요. 그랬을 때 fx가 뭐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럼 fx 0에서 연속일까요? 그래서 0 갖다 집어넣고 같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제 f'도 뭐 우리 맨날 했었던 거 f' 구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도 뭐 2 빼기 2x 이렇게 가가지고 x가 0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 갖다 집어넣어. 우리 맨날 했던 거니까 0 갖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가 2k야.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네. 근데 이제 답이 안 나오죠. 마이너스 1. 뭐야? 네.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저런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개념 없이 그냥 풀었었던 풀이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체크해줘야 되는 건요. 라지 fx가 연속함수라고 했었지. 그쵸? 실제로 라지 f'이 연속인 거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확인했더니 일단 연속은 맞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 스몰 f' 함수가 얘네들이 항상 정의가 될 것이냐, 얘네들이 항상 연속일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는 너무 큰 비약이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말도 안 돼. 라지 f가 연속이라서 얘가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풀었었던 그 연속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이제 조건 더 읽어봐야 되겠죠. 라지 f랑 라지 f-3을 뺀 값이 21이래. 이 얘기는 바로 적분을 하라는 소리구나. 네, 그렇게 가셔야죠. f가 등장을 했어. 라지 f를 미분했더니 f야. 그러면 우리의 라지 f는 얘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겠네.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부정적분의 문제였었습니다. 적분 갈게요. 얘는 마이너스 x제곱에 적분할 때는 반드시 적분상수식을 꼭 붙여주셔야 되고요. 적분상수가 여기서 동일하게 나오자라는 보장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네, 일단 C1이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K에다가 적분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이고요. 더하기 C2 이렇게 가겠습니다. 물론 다 전개를 해서 적분해서 가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상수 곱해지는 거는 그대로 미분해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C2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라지 f 함수가 무슨 함수니까? 연속 함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0 갖다 집어넣은 거나 여기다 0 갖다 집어넣은 거나 뭐 해야 돼요?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 얘기는 여기서 0 갖다 집어넣어주면 C1이 될 거고요. 여기서 0 갖다 집어넣어주면 C2가 되는 거니까 C1이 C2인 거네. 그래서 문자를 하나 줄였다. 얘가 C1이에요. C1은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안 구해도 돼. 왜냐하면 문제에서 F2를 줬어요. F2에도 C1이 들어가 있고요. F-3에도 C1이 들어가 있어. 걔네들 어차피 뺄 거니까 상수 같은 건 다 빠져버릴 거란 말이야.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라지 F2에서 F-3을 빼줄 건데 F2라는 것은 양수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겠죠.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4 마이너스 3분의 8K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C1 더해질 거지만 어차피 뒤에서 얘도 C1 갖고 있잖아. 그쵸? 봐봐봐. F-3은요.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 플러스 C1인데 걔네들은 어차피 빼면서 C1은 사라지게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네 빠지면서 그럼 계산해주면은 3분의 4K 플러스 9가 얘가 얼마다? 얘가 21이 되면 되겠구나.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3분의 4K가 얼마? 12가 되는 거니까 K 값은 9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2021년 시행한 3월 학평 1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 많은 친구들이 그냥 5개까지야 뭐, 네, 성실하게 5개 정도 계산해가지고 맞은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 5개 과정을 하러 가는 중에서 실수를 해서 틀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만약에 S50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쵸? 50개 할 수 없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 건 뭐냐면, 자, AN이나 SN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첫 번째는요, AN을 SN으로 바꾸던가 SN을 AN으로 바꿔서 AN에 대한 식으로 통일하거나 SN에 대한 식으로 통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네, 일단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런 n 대신에 n-1 같은 걸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n 대신에 n-1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럼 뭐 이제 n-1 같은 거 넣어주면 an에다가 뭐 sn-1에다가, 얘가 뭐 an-1에다가 sn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두 식을 뭔가 연립을 해서 의미 있는 식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좀 한짝한짝 이렇게 됐죠. AN은 여기 있고 AN 플러스 여기 있고, 이번에 SN이 하나가 작고 여기는 하나가 더 크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AN 플러스 1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거다. 초항부터 N 플러스 1까지 쭉 다 더한 거에서 초항부터 N까지 더한 거를 날렸어. 그럼 딱 AN 플러스 1번째 하나 남아있는 거지 뭐.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SN을 곱한 값이 걔가 AN에다가 AN도 역시 SN으로 바꾸자고요. 쌤이 지금 SN에 대한 식으로 통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AN은요, SN에서 초항부터 N항까지 쭉 더한 것 중에서 N 플러스 1항까지 더한 거를 날려버려. 그럼 AN번째 항만 남게 되겠죠. 그쵸? 거기다가 SN 플러스 1을 곱한 거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SN, SN 플러스 1, SN, N3 플러스 1을 다 날라가게 될 거고요. 남는 식이 마이너스 SN 제곱이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곱하기 S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마마 돼서 플러스 바뀌게 될 거고, 오, 그 상황이죠. 저 맛이 있는 겁니다.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사이드의 곱과 똑같네. 오, SN이 바로 무슨 수열이구나. 얘가 바로 등비 수열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등비 수열이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n이 2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긴 하겠지만 일단 한번 보시면 S1은 얼마죠? S1은 A1이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S2는 얼마죠? S1은 A1 플러스 A2인데 문제에서 얘가 2고 얘가 4라고 했으니까 얘가 6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S3은 어떻게 구하죠? S3은 이제 요 식에 이제 갖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S3 제곱은 S2 곱하기 S4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S3, S4를 지금 모르니까 요 과정 한 번 더 가자고요. 이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S2 제곱이 S1 곱하기 S3이 만족돼야 돼요. 그쵸? 그 얘기는 S1이 얘가 뭐고 2고 얘가 36이 돼야 되는 거니까 S3이 얼마가 되겠구나, 18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공비가 얼마? 공비가 3입니다. 네. 초항부터 예쁘게 성립하는 등비수열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N은 자, 등비수열 공식 갑니다.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바로 이렇게 세팅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S5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S50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 2 다 계산해서 맞았던 친구들도 요 포인트 정도는 꼭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뭐가 되겠다? S5, n에다가 5 갖다 집어넣어 해주면 3에다가 4제곱이 되는 거니까 99, 81에서 2 곱해주는 거니까 162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